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스닥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연준의 통화 정책의 스탠스와 변화의 속도와 그런 흐름들이 예전과는 많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스탠스의 폭과 흐름과 시간의 압축 경로 또한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폭을 보이고 있어요. 즉,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참고를 하시죠. 2008년도에 제로금리를 실시한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 2015년도입니다. 15년도에 한 번, 16년도에 한 번, 17년도에 세 번, 18년도에 네 번 하고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제로금리,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게 되죠.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의해서 연준의 자산은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2022년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3월에 금리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자, 보자고요. 2020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딱 실시를 하고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에서 시장이 빠그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제쯤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될까요? 11월, 12월, 1월, 2월 언제일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자,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내자고요. 고작 1년에서 2년 사이에 금리 인상 사이끈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는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제로금리 이후에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거의 6년 가까이 제로금리를 유지했는데 이때는 고작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년, 2년이죠. 자, 보이십니까? 엄청난 통화 사이클에 대한 축소판이, 즉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 보게요. 통화 정책의 속도와 긴축의 완화와 속도와 재정 정책의 변화 스탠스가 무척 빠릅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가히 폭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그 뒤에 무엇인가 있는 것일까요? 다가오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겠죠? 결국 통화 시스템이 막바지 종료. 실물 경제에 이 부분이 진행되더라도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자산 시장, 그중에 코인 시장에 압도적인 자산이 쏟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리플과 SEC와의 소송,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그리고 각가지 코인들의 ETF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오겠죠. 그리고 위 정책이 이런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질적 완화가 실시되기 위해선 2023년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뒤로 살짝 딜레이 되던가 그 기준점이 있겠죠. 2023년 하반기, 중반기, 2024년 초반기 그 기준점일 것 같은데요. 위의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시장이 크게 흔들려야 됩니다. 왜냐?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또 하기 위해서는. 즉, 엄청난 파고, 경제의 수축, 펀더멘탈의 위축, 실물 경제의 망가짐 또는 대만 이런 병합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파고,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즉 이건 뭘 뜻하냐? CBDC와 블록체인과 NFT와 종이돈의 종료를 뜻하겠죠. CBDC의 세상이 도래하는 걸 뭘 뜻한다?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찰칵하고 스냅샷처럼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통화정책의 사이클이 지난 10년이었어요. 자, 지금은 몇 년이죠? 고작 3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음 넥스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시장의 펀더멘탈과 파도가 엄청나게 휘몰아쳐야 되겠죠. 그래야 명분이 설 테니까. 우리는 이 사이클의 바로 심장에 있고 그 사이클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올라가는 거는 계속 언급을 드리죠. 올라가는 거는 1년 미만이다. 자, 볼게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는 1년 미만이다. 기다림인 거는 2년, 3년이다. 그리고 한 방에 1년 안에 끝내버립니다. 모든 게 그래요, 사실. 인생도 3년, 4년 에너지가 응축되면 계단식으로 빵 하고 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높아지죠. 여기서 또 놉니다. 2, 3년, 1, 2년, 3, 4년. 그리고 한번 빵 또 치죠. 모든 시기에 이런 시기예요. 요 사이클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리플과 XRP는 못 올라갔죠. 초반에 맨 처음 올라가고
못 올라갔습니다. 우리 XRP는 초반에 올라가고 현재 못 올라가는 기점에 있죠. 사실 올라가면 안 되죠. 왜? 아직 CBDC가 상용화가 되지가 않았고요. 상용화가 되기도 전에, 통화법정화폐가 종식되기도 전에, 달러가 끝나기도 전에 XRP 가격이 급등해버리면 금융기관의 도입이 너무나 힘들어지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크로 물량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 거래소와 타 계좌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한 방에 올라갔잖아요. 자, 의도적으로 물려있겠죠. 지금 다른 모습인데요.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말 가장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그 시기가 도래하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언급드렸던 다음번 동화 사이클과 SEC 소송과 종료와 함께 CBDC의 도입이 상용화되는 기점에 온다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폭발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연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린다 P 존스님의 트위터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최소 6년 동안 지금 리플의 전망과 전체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6년 전 2016년 XRP는 0.1달러였고 2017년 바로 228배. 자, 이때죠. 228배 급등했다. 자, 다음 다가오는 세상은 더 파괴적으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리라 생각을 해요. 과연 공이 몇 개나 불틀지. 저는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다. 현재 스위프트 시장 규모만, CBDC 시장 규모만 현재 1세대 기준이겠죠. 155조 달러, 20경원이 넘어가고요. 다음 2세대, 더불어 NFT에서 사용량이 XRP가 또 사용이 되겠죠. XRP 레저를 통해서, XRS20를 통해서 거기서 또한 XRP가 사용되게 됩니다. 전세계 노스트레아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만 1경원이 넘어가요. 현재 기준으로 1경 4천조라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 그렇게 100만 분의 1까지 드랍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SBI 미국 CBOE와 전통금융 디지털 자산 협력 합자해서 설립한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일본 대형 금융기관과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여기 또한 글렌 허친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무관하지 않은 글렌 허친스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위해 합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SBI는 SBI 리플 아시아가 있겠죠? 바로 리플의 핵심 세력들이고요. 중요한 것도 뭘 의미하냐? 전 세계 CME 그룹, 시카고 상품 상업 거래소죠. 전 세계 가장 큰 거래소.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거래소, 벡트 다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함께 움직이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정도면 확신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 대형 금융가가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위해 합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SBI가 CBOE 전통 금융 및 디지털 자산 분야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규제 승인 획득 후 양사는 합자 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CBOE는 일본 금융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동시에 SBI는 강점인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글로벌 범위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충 감이 오시죠? CBOE 측은 CBOE 디지털과 SBI 협력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 자, 이 정도면은 전체 큰 판이 그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히 미래를 만드는 세력이죠.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은요, 고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면 되는 부분이죠. 이미 미래의 지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기계적으로 지금 가격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산이 훌륭한 자산이 쌓여 있는 자산, 그리고 XRP는 언젠가는 가보지 못한 영역으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사 마지막 내용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파트너사로 곧 공식 발표 예정될 기업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자, 피델리티예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더불어서,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자, 마이클 러버그라츠죠. 자, 디지털에 판을 깔고 있는 주요 세력들입니다. 현재 거듭 언급드리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CBOE 디지털은 향후 현물 암호화폐 시장의 입찰, 제한 가격을 기반으로 시장 데이터를 구축,
투자자가 암호화폐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치마크 데이터 스트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세상에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부분이죠. 결국 소송이 지나가게 되면 그 그림에서 다시 한번 인프라가 깔려 나간다는 소식이 나오겠죠. 자, 마스터카드 내년 상반기 중독에서 암호화폐 결제 카드 출시한다. 자, 마스터카드의 주요 주주 HSBC, CT, 웰스파고. 자, 연준의 주요 주주와 또 무관하지가 않죠. 그죠? 세계 최대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가 중동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오아시스와 손잡고 암호화폐 결제 지원 카드를 출시한다. 마스터카드는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 오아시스와 암호화폐 연계 결제 카드 출시 협약을 체결했다. 자, 이용자들은 해당 카드를 통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나 지역이라고 하죠.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자, 리플의 끊임없이 또 확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메나. 해당 카드는 내년 초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은 계속해서 깔려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대중들만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자, 튀르키예 내년부터 CBDC 도입. 터키가 튀르키예로 명칭을 바뀌었어요. 국가명을 2020년 6월 24일부터 터키가 튀르키예 공식 사용. 자, 보게 되면 터키가 그 화폐가 거의 뭐 작살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CBDC에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법정화폐가 작살나는 이유가 있겠죠. CBDC의 속도와 시계축을 땡겨올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의도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게 되면 터키 리라와 여기 보게 되면 튀르키예고요. 여기서 자, 2023년 대통령 연례 프로그램에 CBDC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다. 내년부터 드디어 중앙은행 CBDC를 도입한다. 이 말은 즉 ISO 20022 전 세계 국제 표준에 맞춰서 자, 금융 포용성 그리고 상호 운영성, 국제 결제 통화 이 부분에 맞춰서 바로 도매용과 소매용, 거액 결제용과 소액 결제용이 나눠서 집행이 되겠죠. 중요한 건 진짜 쩐주들이 진짜 기득권 국가가 도입할 때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GDP 파이와 그리고 전체 통화 시스템이 약한 국가들부터 도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실용화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무부뿐만 아니라 과학 및 기술 연구기관이 협력한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은요. 디지털 리라 시스템은 디지털 신분증과 함께 결제 시스템과 통합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페스트가 튀르키예 터키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 즉 결제 시스템과 신분증이 통합될 것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다른 은행들과 협력해서 CBDC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플과 XRP 세상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제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나이지리아 택시비로 이 나이라 결제 시 수수료 할인 혜택, 거래량 증가 유도하고 있다. 자, 이미 현재 도입을 하고 있죠. CBDC를 발행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현지 주요 교통수단인 3륜 택시 이용료로 이 나이라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나이라 사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출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용률이 0.5% 미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겠죠. 자, 온오프라인에서 다 결제가 집행돼야 되고 사용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과도기에 있으며 전 세계 CBDC를 도입하는 지금 현재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CBDC를 도입하는 국가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새로운 영국 총리 CBDC 추진 비트코인의 큰 기회. 자, 이게 제목을 바꿔야 돼요. CBDC를 추진한다는 건요. 가장 큰 심장 동력은 XRP입니다. XRP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 CBDC를 위해서. 즉 통화 시스템, 다시 한번 통화 시스템이 종료가 된다는 거. 아까 설명을 길게 했죠. XRP가 세상이 온다는 것을 도래함을 의미하겠죠. 200배가 넘는 상승. 자, 그 파괴력을 넘는 그런 기준점을 보여주려 생각을 해요. 전 세계 CBDC의 상용화와 법정화폐의 종식과 블록체인의 세상과 4차 산업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면 그 바로 중심과 심장에는 XRP가 있다. 영국 수상인 리시 순낙이 영국 금융환경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CBDC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을 암호화폐 자산의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1년의 공공정책을 시작했습니다. G7 의장국 하에서 이미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리플과 파트너십, 디지털 파운드 재단은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엑센추어와 스위프트, 그리고 연준과 ISO 2002
이미 지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BDC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각 국가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 계획에 따라 영란은행에서 직접 발행합니다.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CBDC가 영국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영국은 위대한 나라이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수당의 지도자이자 당신의 차기 총리로 서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우리 경제를 바로잡고 우리 당을 단결하고 조국을 위해 인도하고 싶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죠. CBDC의 도입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다. 경제가 빠그러지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고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통화와 재정정책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CBDC가 이미 예전부터 설립되는 부분에 있었다. 그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펀더멘털이 약한 국가들부터 현재 국제결제 통화는 파운드화부터 따라오는 엔화화 그리고 유로화와 마지막에 달러와 위안화까지 모든 부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페이팔에서 메타버스 NFT 상표 출원한다는 소식이에요.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죠. 이미 기득권은 글로벌 빅테크와 기득권들은 이 세상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대중들만 준비가 안 돼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코인 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해치를 할 수가 있겠죠. 펀더멘털이 뛰어난 대상에 그리고 그 미래가 정해져 있는 대상에 투자를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비트코인 쇼청산 15개월 만에 최대 강세장 신호? 요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미국 주가 상승에 암호화폐 전체 시총 1조 달러 돌파. 주가와 코인 시장이 지금은 연동되고 있지만 어느 기준점에서 아예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호주 3분기 연 물가 상승률 7.3%, 32년 내 최고치, 금리 인상 기조 한동안 유지될 듯. 자, 이런 또 반대되는 지표가 보이고 있죠. 이 비트코인 지표와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의 호주에 대한 지표는 또 상반된 지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소비 인플레 둔화 조짐,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또 이런 지표가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 물가를 명분으로 하고는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기에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국제금융센터에서 보게 되면 미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 경기 하강 신호 발신, 그리고 일부 통화 긴축 완화 기대로 연결되었다. 미국, 유로존, 중국 등에서 주요국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등으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10월 종합 PMI는 47.3으로 전월 및 예상치 대비 하회하였다. 자, PMI, 즉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소프트 지표라고 하거든요. 이게 50 이상이면 좋고 50 미만이면 안 좋다. 그래서 약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증가와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 둔화 모멘텀이 강화되었고 향후 경제 전망 관련 신뢰 역시 급격히 저하.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물가라는 명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유로존 또한 종합 PMI도 47.1을 기록해서 전월 및 예상치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번 결과는 유로존이 높은 인플레이션 여건에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기가 이미 수축되고 있고 빠그러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물가를 명분으로 할지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와 국제유가 감산에 대한 세 가지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의 속도가 빠그러지고 있다.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중국의 3분기, 4분기 성장률은 3.9%로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3.9%로 정기 및 예상치를 상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둔화되었던 국내 수요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일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연간 성장률은 3%로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과 건설활동 부진이 지속되는 둔화 요인이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경기 하강 신호지들이 명확해질수록 각국의 통화당국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준은 그동안 자신들이 유도했던 경기 둔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통화정책 결정 시에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국제금융센터의 포커스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참고하시고 물가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 이 기준점으로 일단 중요한 건 연준은 명분이 물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제가 언급을 드렸죠. 물가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가 빠그러진다.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스탠스가 바뀔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첫 번째는 물가가 꺾이게 되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부분. 요 두 가지 1번이건 2번이건 지나갈 수밖에 없다. 즉 결국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면 리플과 XRP의 세상이 통화정책의 속도와 긴축과 완화의 속도, 재정정책의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세상의 변화와 속도가 가히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10년 동안 통화 사이클이었다면 이제 3년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다가오는 사이클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